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조건문을 활용해서 자료를 전처리 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자료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쓰냐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자료 있죠. 거기가 서울시 전체 거래 물건에 대한 정보였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떨 때는 평균도 내볼 수도 있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 이런 것도 내볼 수가 있는 거죠. 서울시 전체 매매 물건에 어떤 거래 가격이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 전체 데이터셋에서 특정 조건만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서브세팅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좀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평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자치구, 예를 들면 마포구 전체 중에서 마포구라고 적혀있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마포구만 따로 추출해서 그 마포구 안에서 거래된 물건들의 가격들의 평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보통 더 안으로 들어가서 특정 자치구 안에 있는 여러 동들이 있겠죠. 예를 들자면 마포구 안에 어떤 상암동이다. 그러면 상암동 자료만 따로 뽑아서 거기에 있는 아파트 가격만 따로 뽑아서 평균값을 낸다던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자료 필터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 필터링이라는 것은 조건식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기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그 어떤 특정 데이터셋에 저장된 어떤 특정 값이 있겠죠. 그런 값이 우리가 사전에 설정된 조건식에 부합하는지를 파악을 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식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지 결국에는 이제 논리값으로 이제 나중에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값이라는 건 딱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그래서 true, 그러니까 참이냐, false, 거짓이냐, 요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잘 보면 이제 true라고 판정이 되면 특정 값이 어떤 조건식에 부합할 때는 이제 true라고 이제 되는 것이고, 어떤 특정 값이 조건식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fals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 필터링에. 예를 들어서 자치구 값이 아까 우리 자치구로 이제 좁혀가지고 분석을 시행한다고 하면 먼저 데이터가 예를 들면 n개가 있는데 n개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특정 조건, 예를 들어서 자치구로 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서울시 전체이기 때문에 여러 다른 자치구의 물건들도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마포구에 해당하는 물건들만 따로 뽑아내면 전체 개수에서 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줄여들게 하는 방법이 일단은 예를 들어서 마포구를 설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구 값이 예를 들면 마포구 인경우라고 하기보다는 자치구 값이 마포구와 같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필드 이름이 구다 그러면 구는 마포구라는 이 문자값과 같다라는 식을 먼저 설정을 해주는 거고, 이 조건식 안에서 이 구에 해당하는 값 있죠. 이 구에 해당하는 값을 일일이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입된 값이 이 마포구라는 문자와 똑같은 값이냐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값이 마포구라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마포구, 이 구 대신 여기에 마포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고정적으로 써놨던 이 마포구, 이게 같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는 같다, 그래서 true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값이 예를 들어서 송파구라고 써 있다면 이쪽 부분에 송파구라는 것이 입력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포구라는 값과 같다라는 조건식을 이제 설정을 하죠. 당연히 이거는 틀린 거죠.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false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거는 마포구만 추출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값을 갖는 것만 선택을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는 이제 동일 여부에 대한 일종의 논리 연산자잖아요. 이퀄 사인이 두 개가 있으면요. 근데 반드시 이것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부등호 관계에 대해서도 크냐 작냐라는 그런 조건들도 있죠. 그런 거를 활용해 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것도 조건을 설정을 해가지고 서울시 전체 아파트 물건 중에서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따로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이제 조건식은 이건 예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이즈라는 필드명이 있었죠. 사이즈가 뭐보다 작다, 100보다 작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어찌 보면 변수죠. 필드명이 동시에 변수.
변수,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다 일정치 않고 변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변수를 적어주고 먼저 그 다음에 대소관계 있죠. 대소관계를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모든 레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값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값은 85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라고 하면 사이즈 대신 요 85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85가 100보다 작다라는 조건식이 딱 만들어지는데 이러면 뭐죠? 요거는 참이죠. 그래서 true라는 값이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이 되고 만약에 어떤 특정 값이 101이라면 요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거는 뭐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거짓 이렇게 판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true인 경우만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게끔 하는 거예요. 동작을 하게 하는 거고 false가 또 이런 값이 결과로 나온다면 그 해당 레코드에 대해서는 동작을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터링이라는 개념을 논리 함수 그리고 이 논리값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는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논리값이 true이면 동작을 수행하고 false이면 거짓이면 동작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 원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자치구 필드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데이터셋에서 구라는 필드가 있죠. 거기에 저장된 값들이 뭐 종로구도 있고 뭐 서초구도 있고 뭐 강남구도 여러 가지가 있죠. 25개의 값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 중에서 종로구인 레코드만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셋 이름이 apt prc라고 할 경우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행과 열을 갖고 있는 2차원적 정보 저장 형식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그때 레코드만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레코드는 뭐죠? 행이잖아요. 행. 그래서 이 컴마를 중심으로 행 인덱스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apt price 요거 달러 표시하고 9 그러면 이제 9만 나오는 거겠죠. 9 값만 따로 쭈루룩 나오고 거기서 종로구하고 같냐라고 요 판단 조건문을 매 레코드마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레코드가 강남구다. 그러면 그건 선택이 안 돼요. 두 번째 레코드가 종로구다. 그러면 내재적으로는 true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의 개수만 그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건 true, 어떤 건 false, true 이런 식으로 값들이 나오는데 이 안에다 적으면 자동적으로 행의 인덱스가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있었으니까 2 그리고 뭐 10번 종로가 났다 그러면 1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두 번째 행 예를 들어서 뭐 10번째 행 이렇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레코드 전체가 추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 인덱스엔 아무것도 안 적었죠. 그러니까 특정 두 번째 행이면서 모든 필드들이 추출되는 거고 10번 행에서 모든 필드 또는 그 값들이 다 같이 출력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행의 개수는 좀 줄어들겠고 열의 개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pt, prc, 9 요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변수가 종로구인지를 일일이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참인 경우는 이게 종로구인 경우가 해당되겠죠. 그거의 행 인덱스를 파악해서 레코드 일부를 추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조건식을 하나만 가지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조건식이 2개 이상인 경우를 논리연산자로 묶어서 하나의 조건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경우에도 최종 결과값은 논리값 하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가 예를 들면 강남구이고 법정동이 신사동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들이 만든 데이터 프레임에 보면 구라는 필드가 하나 있었고 동스라는 필드가 있었잖아요. 그 필드 2개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치구가 강남구, 법정동이 신사동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 이게 뭐겠어요? 신사동 그냥 신사동이 아니고 강남구 신사동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구는 강남구냐 라는 조건식하고 동은 신사동이냐 라는 조건식을 어떻게 된다? AND 연산자로 연결을 합니다. 이 경우는 강남구라는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신사동이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강남구 이게 조건식 하나죠. 그리고 동스 신사동이라는 조건식 또 다른 조건식도 하나.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었는데 어떻게 묶었냐면 AND로 묶었다. 그러면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 상황만 true로 인정하는 거죠. 즉 강남구라는 조건과 신사동이라는 조건 모두 충족해야 결과값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apt prc라는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레코드만 추출하려면 아까 이렇게 했었잖아요. 여기 행 인덱스에 조건식을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행 인덱스가 들어가는 자리에. 그래서
그래서 그대로 이거는 조건식이 두 개인데 그걸 하나로 묶었죠. AND로. 그래서 요렇게 AND 그리고 요렇게 신사동 여기까지가 하나의 조건식이 되고 이게 행 인덱스 부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레코드만 딱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뭐 신사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은평구에도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신사동만 가지고 이거를 강남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은평구 신사동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 매매 물건이 은평구 신사동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조건을 볼게요. 구값이 강남구냐라고 했을 때 이 판단에 의하면 이건 뭐죠? false, 거짓이죠. 왜냐면 얘는 은평구니까요. 근데 아파트 프라이스 토스가 신사동이냐라고 물었을 땐 이건 뭐죠? 이 경우는 true는 맞아요. 근데 이 두 조건을 연결했다고 했죠. and로. 결국엔 이거는 false and true예요. and 조건에서 만족하려면 양쪽 다 true가 돼야 됩니다. 근데 양쪽 다 true가 아니고 한쪽이 false고 한쪽은 true라서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false로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강남구 신사동인 경우에는 요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기 때문에 동시에 다 만족하기 때문에 이게 true 그래서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평구 신사동에 존재하는 물건들은 선택되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서는. 자, 요런 식으로 데이터를 필터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분석을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었던 데이터셋 있죠. APT PRC의 아파트 프라이스, 서울시 전체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정보들을 표 형식으로 담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행위 개수가 23만 3,650개, 그러니까 65개,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열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셔서 알겠지만 뭐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시군구 다 문자로 돼 있죠. 문자 벡터. 그리고 이거로만 보면 그냥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추출하면 벡터로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데이터 프레임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거에서 개수, 문자 값의 개수 몇 개죠? 마찬가지로 행위 개수와 똑같은 거죠. 23만 3,365개의 문자 값들이 들어가 있다. 순서대로. 이게 어찌 보면 요거 하나만 봤을 때 문자 벡터가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숫자 벡터죠. 전용 면적. 이것 또한 길이가 똑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거래 연도, 그리고 거래월, 거래 가격, 층수, 준공연도, 도로명 주소, 자치구 문자 벡터죠. 법정동 문자 벡터. 길이는 23만 3,365개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연월 합친 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작업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죠. 이런 정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찌 보면 서울시 전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시 전체 아파트 가격 들만 보고 싶다,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래에서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적고 요거 행열 인덱스 쓰는 방법 있죠. 그래서 컴마하고 다섯 번째 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 해당하는 이 부분만 보고 싶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행의 인덱스는 1부터 마지막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1땡땡 23만 3,365 또는 APT PRC하고 컴마 여기 5 열 인덱스만 적고 행 인덱스는 비워놓으면 전체 행을 의미하는 거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 뭐다?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가 벡터가 되는 거예요. 숫자 벡터. 얘도 숫자 벡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고, 이거는 뭐 수작업으로 여러분들 그 숫자 벡터 만드는 방법 있죠. C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값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거. 이거하고 이거 순서가 똑같아야겠죠? 이거하고 똑같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결과를 여러분들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지금 23만 365개의 숫자들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를 예를 들어서 평균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평균을 내는 뭐 함수는 뭐 단순해요. mean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mean하고 그 안에다가 숫자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돼요. 아까 이게 뭐라고 했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고 숫자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도 숫자 벡터고, 이렇게도 숫자 벡터고. 이 나열된 값들의 전체 개수가 23만 3,665개고 이거를 다 더하고 결국에는 이 개수로 나눠주는 게 평균 이제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이 다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 전체죠. 서울시 전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개수는 약 23만 개 정도 되는 숫자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동대문구만 일단 보고 싶어요. 이 데이터셋에서 자치구 필드 값들
값들 중 동대문 이런 것들이 동대문구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apt plc하고 구하고 그리고 equal 그리고 동대문구 요 안에 들어가는 값들이 동대문구와 똑같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보는 거예요. 여기 성북구 있죠. 성북구가 동대문구와 같냐? 다르죠. 이거는 이렇게 출력된다는 건 아니고 개념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용산구도 false, 성동구 false, 동대문구 false, 용산구 false, 동대문구 나왔네요. 중구 false, 그리고 한참 내려가서 강북구 false, 도봉구 false, 송파구 false 이렇게 되네요. 결국엔 이 값들이 동대문구하고 같은 것도 있고 같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true만 이제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false 이렇게 나중에 콘솔 창에 그냥 출력이 돼버려요. 근데 요 자체는 어쨌든 비교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는지 틀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출력되는 것도 이렇게 false, true 이렇게 돼요. 근데 true가 몇 번째 있냐면 4번째 있고 6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자치구 필드 값들 중에서 동대문구인 레코드죠. 첫 번째 레코드, 두 번째 레코드, 세 번째 레코드 쭉 있잖아요. 23만 3,365개의 레코드 중에서 각각 레코드는 각각 9라는 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9라는 값들이 동대문구와 같은 거는 무엇인가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레코드에서 9 부분만 따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트 PRC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서 행 인덱스 있죠. 행 인덱스 부분에 이 조건식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true인 부분의 인덱스만 여기에 입력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마치 여기 4하고 6만 이제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거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있겠죠. 안 보여지는 부분. 근데 일단 보여지는 거에서는 4번째 레코드, 6번째 레코드가 따로 추출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열 부분은 비어있죠. 모든 열이 다 추출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래서 이 경우는 결과물도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요거 C 함수 있죠. 이 C하고 4,6 하면 이건 뭐죠? 4. 네 번째 그리고 6번 행을 추출하라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어떻게 4하고 6을 이렇게만 써도 알아듣냐? 여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false 이렇게 쭉 나오는 것 중에서 true가 몇 번째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번째 그리고 6번째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와 똑같은 동일한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깔려 있는 기본 그런 논리는 이 논리값 있죠. true냐 false냐 요거로 동작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게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뭐 예를 들면 이제 법정동 이것만 또 볼게요. 법정동 필드 값이 신사동인 거는 무엇이냐라고 보면 이 apt plc 그리고 동스가 신사동 요 조건문을 각각 값에다 다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거는 true, 해당되지 않은 거는 false로 인식을 하는 거겠죠. 이렇게 일단은 출력되는 건 아니고, 근데 콘솔 창에서 이렇게 쓰고 나서 엔터 치면 이 값들이 그대로 출력이 돼요. true, false 이런 식으로요.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논리로 법정동 필드 값이 신사동인 레코드는 이 true 부분만 딱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23만 2,465, 23만 2,466, 21만 1,719, 21만 720번 행, 요 부분들만 따로 추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 행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쓰면 여기서 내부적으로 true인 부분들만 인덱스를 파악해서 여기에다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런 거를 이렇게 써서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사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조건식을 쓰는 거죠. 그럼 신사동의 레코드는 이렇게 돼 있죠. 은평구 신사동도 있고 강남구 신사동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치구 필드 값이 강남구이고 법정동 필드 값이 신사동.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에다 따로 이제 아파트 프라이스 구가 강남구, 아파트 프라이스 동스가 신사동인 걸 한번 딱 이렇게 개념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면 강남구인 부분만 이렇게 true라고 돼 있고 신사동인 부분만 이렇게 4개 true라고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 자치구 필드 값이 강남구이며 and 그리고 법정동 필드 값이 신사동인 레코드. 죄송합니다. 여기 은평구 신사동이 아니고요.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강남구 신사동이 되겠죠. 제가 오타를 냈네요. 그러면 여기도 강남구 신사동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조건에서 true인 거하고 이 동스가 신사동인 경우에 true인 거가 동시에 true여야 되죠. 이 경우는 안 되죠. false true니까 이건 선택이 안 돼요. true and true여야지 결과값이 true가 되는 거고 true and true여야지 결과값이 true니까
결국엔 최종적으로 선택되는 건 이 두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 전체 레코드 측정 레코드에 그 레코드에 포함된 전체 필드를 다 선택하는 과정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또 집중할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매매 가격까지 좁혀서 집중한다. 그러면 이 열 인덱스 부분을 비워두지 않고 열 인덱스 또한 지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강남구 신사동 관내에 있는 아파트 거래 가격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물어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이 아파트 프라이스 9 강남 앤드 아파트 프라이스 동스가 신사동인 거, 요 조건을 만족하는 행 뿐만 아니라 다가 아니고 아파트 거래 가격 부분, 그러니까 필드 또는 열 인덱스가 5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일즈 10K인 부분이 여기죠. 그래서 이 21만 1719하고 21만 1720번째 레코드와 동시에 15번째 열이 만나는 이곳, 이 값이 뭐죠? 아파트 거래 가격이죠. 어디? 강남구 신사동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 물건들의 가격 두 개예요. 지금 이거 눈에 보여지는 것만 하면 두 개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값만 출력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출력이 안 되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해서 콘솔창에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를 치면 이 숫자 두 개가 그냥 나열돼서 출력될 겁니다. 숫자 벡터로 출력될 거예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 이 두 개가 출력되는 거고, 그러면 그것들이 강남구 신사동 관내 아파트 거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예를 들면 평균을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아파트 요 조건식으로 필터를 잡아서 결국에는 요 두 개 값을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평균 내는 것이잖아요. 마치 이렇게 숫자 벡터에 저장되어 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하는 효과가 똑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콘솔 창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실행시킨 거하고 이거 그대로 실행시킨 거는 값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였거든요. 이게 아마 눈에 우리가 여기서 다 파악하지 못한 강남구 신사동에 해당되는 들이 여러 개 더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까지 설명드린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전부다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와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제로 미리 보여드린 거, 시각적으로든 앞서 말로 설명드렸던 거, 중요한 거는 자료가 대규모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서 자료를 또 따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뭐 따로 처리해서 할 필요 없이 이 대규모 자료 안에서 어떤 필드의 정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 이런 거를 조절하면 좀 자유롭게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많이 건들지 않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개념 설명을 해드렸고요.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체가 아니고 서울 전체에서 특정 자치구의 정보를 호출하고 나서 그거를 분석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 전체 자료 중에서 강남구 있죠. 강남구 관내에 거래된 물건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필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 물건들인데 그 물건들은 강남구에 소재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치구 필드 우리 다시 한번 보면 APT 프라이스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본 자료죠. 23만 365개의 거래 물건이 있고 서울시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여기 구라는 필드 중에서 강남구라고 되어 있는 값들을 갖고 있는 레코드만 따로 추출해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APT 9라는 값만, 이것만 이제 실행시키면 뭐가 되죠? 서울시 전체의 자치구 이름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치구 이름은 24만 3,365개인데 1000개까지만 출력되고 나머지는 출력이 안 됩니다. 콘솔창에서는요. 어쨌든 이 개념은 문자 값들이 23만 3,365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런데 잘 보면 이게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 이제 성북구가 제일 먼저 나오고 용산구, 성동구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 값들, 그러니까 이 아파트 프라이스 9라는 것 자체가 자치구 이름들만 딱 나열된 거죠. 그 중에서 강남구하고 각각 개별의 값들이, 이런 값들이 강남구하고 같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성북구는 강남구와 다르죠. 이 값과 다르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여기는 false가 출력되고 그 두 번째도 false가 출력되고, 이런 식으로 출력 값들이, 논리 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저 강남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판단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 또한 23만 365개의 논리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스크롤 올리다 보면 대부분 false다가 중간에 뭐 true가 있긴 하네요. 예를 들면 153, 5, 6, 7, 8, 159번의 레코드는 강남구에 속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159. 네, 맞네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아까 시각적으로 개념 설명할 때도 이런 거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출력되는 값의 개수는 전체 행의 개수와 동일하긴 하지만 어쨌든 false 아닌 출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false하고 true, 그래서 그 중에서 true인 값이 인덱스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려면 사실은 이 which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which하고 아까 조건식 있죠. 그래서 강남구 그 값의 위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23만여 개의 값이 쭉 출력이 될까? 23만여 개의 값이 출력되는 게 아니고 true인 값, 참인 경우에 인덱스만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아까 159번째도 있었죠. 이렇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152번째 이제 강남구 물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9번에 강남구 물건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라고 해서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거는 true만 출력된다는 거고 그 얘기는 곧 강남구만 출력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치하고 요건 어차피 숫자로 출력되는 거니까 이거의 length, 길이를 알면 강남구가 몇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대략 여기 12,886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이거의 length 값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요걸 한번 해볼게요.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12,886개의 물건이 23만여 개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라는 필드의 값들 중에서 강남구와 같은 지점은 강남구라는 값의 행 인덱스하고 동일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여기 아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불러온 거 그리고 작업한 거 APT, PRC, 아파트 프라이스의 행 인덱스 부분에 이렇게 이 조건식을 입력하면 강남구에 해당하는 레코드가 출력될 겁니다. 즉 이렇게 APT, PRC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래서 행과 열의 개념이 있죠. 그래서 특정 값만 추출하고 싶다. 그런데 모든 행은 출력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모든 열, 컬럼 또는 이제 필드라고 하죠. 모든 컬럼들은 출력하고 싶어요. 대신 레코드는 선택적으로 출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냐면 구가 강남구와 동일한 인덱스를 갖고 있는 지점의 레코드를 추출하고 싶다라는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어디? 행 인덱스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출력만 일단 해보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일단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공간의 제약이 있어서 밑으로 내려간 겁니다. 시구, 사이즈, 이어, 먼트, 세일즈, 10K 뭐 이렇게 쭉 내려가는 출력이 되는 거고 이 강남구 물건들만 쭉 이렇게 출력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왜냐하면 여러 개의 열까지 같이 추출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강남구 중에서도 어떤 정보? 동 이름, 강남구 관내에 거래된 물건들이 소재한 동의 이름을 따로 추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동 이름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번 열에 있죠. 10번째 필드에 있죠. 그래서 저거만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는 강남구 그대로 가고 행 인덱스에는 열 인덱스는 10으로 고정시키는 게 낫죠. 그러면 법정동 이름만 쫙 출력될 겁니다. 근데 그 법정동은 서울 전체가 아니고 강남구에 속한 지역에 있는 법정동만 출력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다 강남구에 있는 법정동이라는 거를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거는 뭐죠? 이거 자체는 문자 벡터죠. 이게 행과 열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값만 이렇게 쭉 나열된 거죠. 문자값만 나열된 상태. 그래서 이거의 길이는 곧 아까 강남구 물건의 길이와 동일해야겠죠. 자, 강남구에는 이런 법정동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강남구 관내에서 거래된 물건들 있죠. 그거를 물건의 개수
또는 빈도수를 강남구 소재 법정동별로 요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명목척도를 기술 통계로 알아보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면 빈도표 작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빈도표는 말 그대로 이런 값들이, 문자 값들이 몇 번 반복되는지 각 고유값마다 그걸 보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입력값들은 이제 뭐라고 하죠? 강남구에 소재한 법정동만 따로 모아두 문자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고유값별로 빈도수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테이블이라는 함수를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개포동에는 뭐 1746건, 논현동엔 630건 이런 식으로요. 뭐 삼성동에는 19,053건 전체 중에서 강남구 전체 물건 중에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는 출력만 한 거니까 이거를 이제 테이블로 일단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tb.9로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곧 tb.9는 빈도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빈도표를 활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 있잖아요. 빈도 그래프. 그래서 주로 이제 막대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막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사전에 이 값들 중에서 일단 최대값만 한번 파악을 해서 mx라는 이름에 할당해 볼게요. 요건 이따가 사실은 그래프 그릴 때 어떤 요소로 좀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max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은 1953이 최대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동별, 그러니까 강남구 내 법정동별 거래 건수를 보여주는 빈도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플롯이라고 하고 테이블 상태면 요약된 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라서 짧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추계값 그리고 라벨값 기본값에서 80% 정도 크기로 조절하고, 그리고 메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래프의 제목이죠. 그래서 강남구 관내 동별 아파트 거래 건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으로, 그리고 컬러는 이제 이런 색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경계선 막대 그래프 경계선도 이런 색깔로 하겠다. 그리고 LAS는 이제 X축에 있는 그 문자 라벨을 수직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고요. Family라는 거 중요하다고 했죠. 한글 글꼴이다 보니까 글꼴을 또 따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맞는 글꼴에 설정해 주시고요. 저는 이 글꼴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옵션 중에서 Y Limit라는 옵션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Y축의 범위, 그래서 최소값은 0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높은 데는 자동 완성하는 게 아니고 최대값에서 약 120%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20%가 더 붙게 하는, 그래서 요 값에다가 120을 적용하면 그 Y축이 1953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343 이렇게 해서 끝난다. 근데 이게 또 소수점이니까 이걸 그냥 정수화 시킨 겁니다. 라운드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2344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는 뭐 그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해상도 때문에 출력이 안 됩니다. 좀 화면을 축소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그 선 추가하는 거, 이 경우는 이제 보조선들을 이제 수평선 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H라는 옵션을 써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시퀀스하고 이 아까 최대값에다가 이 정도 값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0부터 999까지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 사이의 값을 100단위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려줄 것이다라는 것이고, 색상 이렇게 조절하고, 뭐 두께는 이제 기본 설정에서 30 정도로 설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단위로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주축까지 넣을게요. X축까지, X축이죠. X축, 0을 지나는 X축을 넣을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값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평균 거래 건수,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nrow라고 하죠. nrow가 뭐죠? 그러니까 행의 개수인데, 어떤 거의 행의 개수냐면 강남구인 것만, 강남구인 것만 행의 개수로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행의 개수가 전체 강남구에서 일어난 건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거를 무엇으로 나누냐? length, 테이블, 요 테이블 있잖아요. 이 테이블의 길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테이블하고 구 있잖아요. 요게 그러면 아까 헤더 같은 것들이 일단 출력이 됩니다.
예, 그래서 14개가 될 거예요. 14개. 그래서 이거의 길이를 보면 14개죠. 그래서 이거로 나누면 전체 행의 개수에다가 14개도 나누면 강남구 개별 동당 평균 거래 건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평균선으로 한번 참고선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지겠죠. 다음과 같이 강남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는 서울 전체로 보고 서울 전체에서 자치구별로 빈도수를 본 거였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좁혀서 강남구 안에서 법정동별로 거래 건수가 얼마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막대 그래프 그리는 컨셉은 똑같은데 여기서 분석하는 데이터가 줄어드는 거죠. 필터 다운 해가지고. 자, 그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뭐 세로 막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솔트 함수를 써가지고 입력 부분, 입력되는 값만 좀 바꿔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대략 줄을 세워보면 도곡동, 강남구 중에서 14개의 법정동에서 도곡동에서 많이 일어났다 거래가. 그 다음이 개포동이고 대치동. 가장 적게 일어난 곳은 율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필터를, 이거는 막대 그래프 그리는 것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자료를 어떻게 자유롭게 내가 가져다 쓸 거냐. 원래 있는 자료에서 필터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아까 서울 전체, 서울에서 자치구로 나눠서 봤고 자치구 안에서도 법정동으로 나눠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정 자치구 안에서 특정 법정동 내로 이제 호출해서 따로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뭐냐면 법정동의 이제 빈도수를 한번 구해봤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이제는 그 법정동별로 일어난 거래들이 있죠. 그리고 그 거래들의 빈도가 아니고 각각의 거래 가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 가격들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뭐 요약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평균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값의 개수가 수천 건이든 수만 건이든 평균 한 번이면 값 하나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행위가 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강남구 거래 가격의 평균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APT-PRC라는 거는 서울시 전체의 거래 물건들을 저장해 놓은 데이터셋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5번째 열 있죠. 5번째 열이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일즈 10K. 그러니까 거래된 가격 1000원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레코드를 선택할 때 구 필드 값이 강남구와 동일한 것만 레코드만 선택하고 그 중에서 5번째 열, 그러니까 거래 가격만 추출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숫자만 쫘르륵 나오겠죠. 한 개의 필드만 선택해서 거기 있는 값들만 다 출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체는 뭐다? 숫자 벡터가 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1차원적으로 그냥 쭉 나열되는 거잖아요. 첫 번째 값은 이거, 두 번째 값은 이거, 세 번째 값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강남구 이 거래 가격들의 전체 개수는 이게 이거. 그러니까 12,886개의 거래 가격 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지워보고 어쨌든 이거는 숫자들의 나열들이죠. 숫자 벡터.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고 이거의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일일이 그리고 divide by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mean이라는 함수를 쓰면 그 과정을 다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아까 강남구에 해당하는 거래 가격들만 숫자 벡터화한 거죠. mean하고 반드시 숫자 벡터밖에 못 받습니다. 형식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강남구 전체 거래 가격 평균이겠죠. 이렇게 되면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구 중에서도 자치구가 강남구이면서 법정동 이름이 도곡동인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면 이게 뭐죠? 강남구 도곡동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도곡동이 강남구에만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건조하게 데이터 프레임 자체로 봤을 때는 이 동스하고 구하고는 서로 별개인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 도곡동이라는 게 강남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강남구 도곡동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강남구이자 그리고 여기 동 이름이 도곡동인 레코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조건으로 보면 요것만 따로 실행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컨트롤 엔터 하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이게 지금 뭐죠? 요 조건식, 그리고 논리연산자, 그리고 또 다른 조건식 이렇게 있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냐라고 매 레코드마다 물어보고 false면 도곡동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true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부분은 그렇고. 그런데 이거의 총 개수는 뭐다? 23만 3,365개가 됩니다. 서울시 전체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 서울시 전체 데이터셋 안에서 바로 이 조건식을 적용시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전체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만 쫙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false도 출력되고 true도 출력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레코드 수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이렇게만 쓰면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데이터셋에 이 APDPRC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행 인덱스 부분에 배치하면 자동적으로 true인 것만 true인 행 인덱스를 거기서 추출해서 여기다가 다시 할당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레코드가 이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레코드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 행 인덱스죠. 그리고 여기 5라고 돼 있죠. 컴마하고 5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는 그 중에서도 모든 필드가 아니고 5번 필드만 해당되는 값만 출력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도곡동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도곡동 물건의 가격은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그래서 쭉 1000개까지는 출력되고 나머지 여기 보면 omitted 95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 말고 플러스 추가로 953개가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도곡동의 개수 물건이 몇 개라고 했냐면 1953개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값은 이렇게 1953개의 숫자 값이 쫙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자체는 숫자 벡터이기 때문에 그 평균이라는 함수에다가 계산할 때는 그 안에다가 숫자 벡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맞아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래서 요거 이렇게 확인하는 거에다가 민 함수를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가격이 평균 가격이 나온다는 겁니다. 1953개의 숫자 값의 평균이에요. 이거는. 자, 이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그 기간을 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연도별로 따로따로 계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조건은 똑같아요. 구가 강남구, 그리고 도곡동 이라는 조건에 추가의 조건이 또 하나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된다. 2여 있었잖아요. 거래 연도가 2여였잖아요. 그게 2020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려면 1953보다는 좀 줄어들겠죠. 그거에 만족하는 개수는요. 그리고 또 다시 저기 다섯 번째 필드. 그러니까 아파트 거래 가격을 말하는 거죠. 여기 필드 5번 5라는 인덱스를 여기다 붙여주셔야 됩니다. 열 인덱스 부분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출력을 해보면 아까 1955개 중에서 1900여 개의 값들 중에서 총 몇 개냐? 569개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2020년에 이 값들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 값을 그대로 벡터화해서 미인이라는 함수에 넣으면 되는 건데 이미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를 입력값으로 쓰고 바깥에 미인이라는 함수로 적용을 해주면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2021년도도 이렇게 설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2022년은 이렇게 나오고, 23년은 이 정도 되고, 24년은 평균이 이 정도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특정 법정동, 여기서는 이제 강남구 도곡동이었죠. 거기서 거래된 물건들의 연도별 평균을 이렇게 출력만 하지 말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장을 해서 따로 분석을 하든가 해볼게요. 자, 우선 강남구 도곡동에서 거래된 물건 정보만 일단 추출할게요. 이거는 추가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apt_prc.동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원자료 apt price라는 서울시 전체의 물건 정보에서 이 조건을 이제 이렇게 설정해 준 겁니다. 강남구이면서 동은 도곡동인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라고 했죠? 행 인덱스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열 인덱스에는 그냥 빈칸으로 놔둡니다. 다른 모든 정보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다 불러와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시키면 이거는 이제 여기 이미 생성이 돼 있거든요. 1953개가 생성됐고 11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자료하고 필드의 개수는 똑같다. 다만 레코드의 개수는 다르다. 줄어든 거다. 왜냐면 전체에서 특정 법정동으로 줄인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이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도곡동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물건들 1953개의 물건들만 쫙 모아둔 겁니다. 도곡동에 있는 것들, 그리고 각각의 가격도 다 따로 있고 그리고 연도도 따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도별로 그러면 평균을 계산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래서 그거를 요약값으로 생성하고 이거를 따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는 뭐죠? 1953개의 데이터 값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약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거래 연도별로 요약하겠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약되는 값들의 개수는 뭐냐면 5개가 돼야 돼요. 2020년도, 2021년, 22년, 23년, 24년도 각 연도별로 계산된 평균 값들, 그런 식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 함수가 있는데 aggregate라는 함수가 이때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1953개를 5개의 관측값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관측 대상은 그냥 연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럴 때 aggregate라는 걸 좀 많이 사용하는데, 함수는 보통 내가 요약하고자 하는 대상의 데이터 객체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파트 프라이스 도곡동인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5번째 필드, 그 값 있죠. 값. 예, 그거 자체를 요약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요약하는 방법은 평균입니다. 그래서 그 요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합계, 최대값, 최소값, 사분위값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 여기 일단 옵션 fun이라고 합니다. 대문자로. 이게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로 설정을 해줍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약할 거냐. mean 하면 평균을 계산해서 그거를 요약값으로 쓰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by라는 옵션입니다. by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걸 전체를 요약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연도별로 무엇을 요약한다? 거래 가격을 요약한다. 그래서 요약의 대상은 이제 맨 앞에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by로 해가지고 이 by에는 어떤 기준으로 요약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단순하게 요약의 기준이 되는 변수를 적어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데이터 프레임에 year가 있었잖아요. year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year에는 값이 역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1953개가 있어요. 근데 고유값으로 몇 개가 있죠? 5개가 있죠.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이렇게요. 그래서 그 고유값별로 따로 모아서 평균을 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걸 한번 따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룹.1이라는 게 이제 요약의 기준이 되는 그 값인 거죠. 연도. 2020년도는 따로 모아가지고 평균값을 계산해보니 이거다. 21년도에는 21년도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따로 모아서 거래 가격의 평균을 내면 이렇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체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출력만 했지만 일단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근데 아파트 prc.동도 데이터 프레임이죠. 근데 다른 차원의 그 데이터 프레임이죠. 아파트 프라이스 동 자체는 레코드 하나가 아파트 거래라는 거 자체가 관측 대상 또는 레코드라고 하고, 근데 이걸 요약하면 이것 또한 표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각각의 레코드는 어떤 걸 의미한다? 그냥 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연도고, 이 각각의 연도에 어떤 속성이 들어가 있냐면 연도 값, 그리고 평균 거래 가격, 요렇게 행의 개수는 5개, 열의 개수는 2개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되고요. 근데 일단은 이거는 출력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요약을 해서 표로 만든 다음에 어디다 할당한다? average price by year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 average price by year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있는 거는 헤더입니다. 필드 이름이에요. 근데 좀 보기가 좀 그래요. 어쨌든 이거의 이제 차원은 5개 행, 2개 열, 그리고 5개 이 개수는 뭐와 같냐? 이어 있죠. 이어라는 필드에 아까 들어있었던 여러 개 값들의 고유값의 개수인 거죠.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름 자체를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보기 좋게 하고 싶다 그러면 names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names하고 내가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고, 그리고 할당을 해줍니다. 새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뭐라고? year 그리고 avg prc라는 이름의 필드로 다시 할당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헤더 이름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거 출력을 해볼게요. 지금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있는 클래스들을 보면 요거는 인티저, 그리고 요거는 뉴메릭,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정수, 그리고 요거는 일반 숫자.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실수죠. 요거는 정수고 요거는 실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정수 및 실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필드에서 내가 여기 아까 뭐라고 했죠? 1000단위였잖아요. 이게 좀 숫자가 좀 길다 보니까 현실에서 좀 억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또 한번 좀 억 단위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 데이터 프레임, 아까 요약된 표였죠? 요약된 표에다가 새로운 필드를 만들게요. average price, 이렇게 요 이름의 필드를 하나 더 만들게요. 그러면 2개의 필드가 아니고 3개의 필드가 되겠죠. 그리고 이 필드에는 어떻게 하냐? 아까 값 있었죠? average price를 요만큼으로 나누면 억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할당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킬게요. 그리고 요거 한번 다시 볼게요. average price by year,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평균 도곡동, 강남구 도곡동에 거래된 매물의 평균 거래 가격은 21억, 그 다음 해는 25, 27억, 그 다음에 25, 26.7억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각 연도별로 평균 거래 가격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값들을 X축과 Y축으로 나눈 다음에 X축에는 연도를 표기하고 Y축에는 평균 거래 가격을 축으로 삼은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도곡동 같은 경우 값이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5개의 점으로 찍는 거예요. 연도하고 가격 순서상으로 맞춰서 점을 찍은 다음에 그 점을 연결하면 뭔가 시계열적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플랫이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하고 보통 쓰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여기 x, y라고 힌트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X축에 쓸 벡터, Y축에 쓸 숫자 벡터를 기입해라고 합니다. 하면 이제 그 숫자 조합에 맞춰서 X, Y의 숫자 조합에 맞춰서 점을 그려줍니다. 원래는.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 플랫하고 X축에는 뭐라고 했죠? 요거 연도별 평균 거래 가격, 데이터 프레임에서 연도, 그리고 Y축에는 가격, 요 2개의 벡터를 넣으면 이게 매칭이 돼가지고 점이 그려집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플랫하고 이걸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기본 설정에는 이 그대로 이렇게 X축, Y축에도 그냥 이렇게 코드가 넣어진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2020년에 해당하는 가격, 21년에 해당하는 가격, 22년도에 해당하는 가격, 23년도에 해당하는 가격, 이렇게 점이 찍혀집니다. 결국 레코드의 개수가 5개니까 점도 5개다. 2차원 평면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좀 미적으로 좀 작업을 그러니까 편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번 바플랫에서 미적 요소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옵션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했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거하고. 일단은 기본 설정으로는 점이 찍혀요. 근데 점이 아니고 그냥 선으로만 그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 타입라는 옵션을 써주면 됩니다. 타입라는 옵션 중에서 L이라고 쓰면 요거 문자로 써주세요. 소문자로 L이라고 쓰면 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저 좌표에 맞게. 그리고 또 다른 옵션은 B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B라는 옵션은 뭐냐면 선과 점을 동시에 해라. both의 의미입니다. 일단은 선만 한번 그려볼게요. 순수하게 선만, 여기 해당 지점을 연결하는 직선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둘 다 선과 점을 다 표현해라 라고 하는 옵션을 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요거를 조금 더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컨셉은 다 비슷해요. 그래픽과 관련된 기본 함수는 어쨌든 자료에 대한 어떤 정의,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꺼지는데 쓸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그 뒤에 컴마 찍고 옵션 넣고 컴마 찍고 옵션 넣는 방식으로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들은 다 비슷합니다. Ylim, Xlim 같은 경우는 기본 함수에서는 어떤 유형이든 좀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Y축의 리미트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여백을 두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값에서 몇 퍼센트, 최대값에서 몇 퍼센트 여백을 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좀 계산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가격의 최소값은 이거고 가격의 최대값, 그러니까 5년 동 27억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로 약간 여백을 둬서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값을 이렇게 할당을 시켜놓고, 그래서 요거보다 이 값의 90%, 그러니까 낮은 값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의
110% 요거보다 최대값보다 살짝 또 높은 값인 거죠. 그러니까 마진이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해둔 거고요. 타입은 점과 선 모두 표현하고 PCH라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PCH는 그 점의 유형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숫자로 조절되는데 20, 19, 21, 뭐 20이 다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 다이아몬드, 어떤 건 그냥 사각형, 어떤 거는 꽉 채워져 있는 원형의 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디스크립션에다가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점의 모양을 설정하는 인자인데 19라고 하면 둥그런 점이에요. 둥그런 점이고 그 안에 색으로 꽉 차 있는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EX는 그 점의 크기, 요건 0.8, 그러니까 기본 설정 값에서 80% 정도의 사이즈. 그리고 컬 하면 이거는 아시겠죠? 컬러. 그래서 요 색깔로 할 것이고, LWD는 라인 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의 두께. 그래서 이거 좀 두껍게. 예. 그리고 메인은 제목이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연도별, 거래 가격, 평균, 강남구, 도곡동. 그리고 X랩이라는 것은 X축의 제목, 예. 라벨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기본 설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연도. 그리고 Y랩이라고 하면 Y축의 라벨.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하고 억원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CXX는 요거는 이제 그 Y축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Y축과 X축에 들어가는 숫자 값들 있잖아요. 그 숫자 값들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패밀리, 요거 긁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설정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패밀리가 또한 작동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애초에 처음에 엑스트라 폰트라는 요 패키지가 먼저 라이브러리로 불러와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설정되고 Y축의 제목, X축의 제목, Y축의 제목 이렇게요. 그리고 선의 유형도 이렇게 나오고 색상도 설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조선, 축선들을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선들 설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수직선들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연도에 맞춰서 수직선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2020년, 21, 22, 23, 24 하고 뭐 색상은 이렇게 하고, 그럼 다음과 같이 수직선도 설정되고, 그 다음에 평균값, 그 평균의 평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그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간단하게 시계열적 변화를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값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건 연도별로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좀 더 세분화해서 연도가 아니고 아까 월 단위로 볼 수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0년 1월이면 2020-01, 2020-02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단위로 하면 조금 더 잘게 쪼개서 변화량을 볼 수 있겠죠. 20년 1월에 해당되는 모든 물건들을 따로 모아서 평균값을 내서 그래프에 그려보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해 똑같은 각각 그 월별로 물건들을 다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초반에 작업했던 거 있죠. YYYMM, 예, YYYMM. 거래 연도, 거래 연월 이렇게 돼 있죠. 사실 이건 문자 값이긴 하지만 이 값을 기준으로 한번 정렬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요약하는 대상은 이제 가격이 되는 거겠죠. 이거는 지금 강남구 도곡동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의 기준은 연도가 아니고 거래월도 아닌 거래 연월로 요약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거는 문자 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일종의 팩터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팩터라는 것은 서열 같은 거를 좀 부여해 주는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리스트, 아까 리스트라는 함수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 요약하려고 하는 변수의 이름 여기 써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연도와 다르게, 숫자로 되어 있는 연도와 다르게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연월은 일단은 팩터로 변환시켜 주시고, 그거를 리스트라는 함수 안에 집어넣고 그거를 요약의 기준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fun이라고 하죠. fun, 펑션. 요거는 요약하는 방법. 역시 평균. 그러니까 개별 연월별로 값들을 평균 내는 거. 그래서 그거를 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근데 바로 이렇게 팩터로 되면 순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숫자로 2020, 01 뭐 이렇게 나오진 않고,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 정렬을 했을 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가 그 숫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2 부여돼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1년에 12달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몇 개 년도죠? 5개 년도니까 12 곱하기 5. 그래서 결국에는 1부터 60까지의 값으로 변환돼서 나올 거예요.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처럼 되어 있는 그 값이 요소화가 돼가지고 나름의 순서를 갖고 정렬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실행시키면 2020년 1월, 2020년 2월 이런 식으로 그때 가격은 이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총 60개의 레코드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12달이 있고 그리고 5개 연도니까 12 곱하기 5 하니까 6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장을 할게요. 어디다? Average Price by Year Month 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할게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도 헤더의 이름, 필드의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헤더가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도 지금 1000 단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억 단위로 좀 변환을 할게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거의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 한번 이제 파악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average price by year month라고 되어 있죠. 60개의 객체가 있죠. 그리고 3개의 필드가 있고. 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 상태는 이제 팩터예요. 클래스를 한번 볼게요. average price by year 중에서 이 부분은 팩터입니다. 근데 이 플롯 함수에서는 반드시 숫자만 이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X축에는 저걸 넣고 싶은데 지금 팩터라서 이게 그려지진 않고요. 일단 이 팩터를 숫자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s numeric이라고 이렇게 하면 숫자화가 되는데 아쉽게도 아까 202001 뭐 그대로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순서대로 정렬한 거기 때문에 순서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요소와 팩터로 되어 있는 이 값을 변환시키면 순서 값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키면 1부터 60까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이란 게 사실 아까 2020년 1월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값들을 올바르게 반영시키려면 뭐 날짜나 뭐 이런 것들로 변환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이 숫자화된 이 값들을 일단 X축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둥근 점으로 표현할 거고 80 크기로 할 거고 요번에는 이제 색상을 빨간색으로 하고 두께는 1.5 그리고 일단은 라인만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 간격을 좀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은 선부터만 이제 선으로만 표현할게요. 그리고 또한 그 X축 라벨을 이제 세워서 이제 보는 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평균 거래 가격이라고 하고 뭐 X축에는 별다른 라벨을 붙이진 않을게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요. Y축에는 가격 억원이라고 하고 글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이제 뭔가 자료의 개수가 많아 보이죠. 아까보다는 5개에서 60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점이 원래는 6개 점이 순서대로 찍힌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만 이제 그 X축에는 이제 거래 연월이 표현되지 않고 그 순서대로만 나옵니다. 1차 개월, 2차 개월, 3차 개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60차 개월 수로 딱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게 몇 년도인지는 여기서는 바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보조 선들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수평축으로도 그려보고 수직축으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수평축으로 가격을 이제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보조선들을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그 다음에 수직선은 그래도 비록 여기서는 연도와 월 자체는 표현이 안 되지만 일단은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2020년까지다. 그리고 여기는 21년도다, 23년도다. 이런 거를 좀 구분해 주려고 하는 선을 좀 그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1부터 이제 60까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1 단위로 그 1만큼 증가시키면 이제 월 단위의 그런 보조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60개의 보조선이 쫙 그려지면 이게 해당 연월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쪽 그래서 시퀀스하고 0에서 60까지 그리고 1씩 증가시켜서 그려라.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1개월 단위로 선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구분하는 거는 12 단위로 증가시켜서 선을 그려주면 연도를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60개의 자료 중에서 0부터 60이라는 숫자에서 12만큼 증가시키면서 선을 그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0이고 그리고
여기 12 그리고 24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2020년도, 2021년도, 2023, 24, 25년도까지 이렇게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보조선들을 이제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라인 타입을 both, 그러니까 이 부분 있죠. B가 아니고 그냥 L로만 표현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여기다가 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간격 없이 점을 찍고 싶다 그러면 마치 AB 라인처럼 독자적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점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전제는 이런 그림이 먼저 앞에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다 추가해서 보조선 넣듯이 추가의 점을 찍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point라는 함수입니다. point도 역시 x, y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X축에 있는 그 값 있죠? 요거 이 숫자화한 거 as numeric이라고 해가지고 숫자화한 거 있죠? 요거를 X축으로 하고, 그리고 Y축에는 이제 억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PCA 점의 모양, 그래서 둥근 점으로 이제 할 거고, 색상은 빨간색, 그리고 크기는 약 70 정도 기본 설정해서, 그러면 요게 추가로 점이 찍힐 겁니다. 다음과 같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각적 보조를 받으면서 자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5년간 월별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를 요약하고, 그리고 평균을 내서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 그리고 서울 전체에서 특정 자치구로만 이제 봐서 보는 거, 그리고 특정 자치구 안에서 특정 동의 어떤 상태, 뭐 여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필터로 나눠서 자료를 여러 각도에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오늘 실습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 필터를 사용하는 거, 특히 조건문을 사용해서 하는 필터는 좀 생각보다 까다롭긴 합니다. 그리고 다소 시각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너무 간결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기본 함수로 해서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소 불편할지언정 이거에 좀 익숙해 주시면 좀 더 자유롭게 R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간편한 방법의 함수나 뭐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추가 패키지를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이후에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함수나 이런 기본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거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실습을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